패배 후 폭풍,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그리고 바른정당 지도부가 총 사퇴한 국민의당 소식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송영길 본부장의 안철수 후보 정계 은퇴 압박 논란도 새로운 뉴스로 들어와 있습니다. 먼저 어제 박지원 대표가 모든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힌 장면을 직접 들어보시죠.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저는 모든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100가지 패인들을 이야기하지만 모든 책임은 제가 다 지겠습니다.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새로운 모습의 당으로 거듭 나가자고 제안합니다. 박지원 대표가 대선 패배 책임을 지고 총 지도부에서 사퇴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는데요. 안철수 후보는 과연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번에 안철수 후보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패배했지만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패배의 경험을 대한민국의 변화와 미래를 위한 자산으로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대표님 향후 거쳐야 될 재충전 시간을 당분간 가지겠습니다. 윤태곤 실장님, 재충전의 시간을 갖겠다라고 밝힌 뜻이 그 이전의 기자의 질문이 향후 거취를 물어봤다는 겁니다. 이거는 계속 뭐 어디서 머무실 겁니까? 이게 아니라 정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차마 직접적으로 하지 못하고 거취라고 묻자 안철수 후보가 재충전의 시간을 갖겠다라고 말했는데 그 의미는 뭡니까? 아니 그러니까 정치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거는 안 한다고 한 적이 없어요. 예. 그리고 이 정치라는 게 안 하면은 뭐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뭐 어디 국민 곁으로 돌아가고 뭐 그동안 감사했고 하는데 그거 자체가 없는 거고 대선 기간에도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정치 계속 한다는 건 기본인 것이고 예. 근데 이게 당장 무슨 문 대통령이 잘하니 못하니 뭐 이런 걸 한다든지 뭐 당에 뭐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그런 거는 좀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거 다른 당 후보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재충전의 시기를 갖는다라는 건데 전 잘 모르겠어요. 본인이 어느 정도 계획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당장에 급한 것들이 그리 없기 때문에 보자면은 내년 지방선거 정도가 내년 6월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1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한 몇 달간 정도는 휴식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뚜벅이 유세가 마지막에 그래도 이 성과를 남긴 거니까 그때 나타났던 게 결국 안철수는 국민들하고 옆에서 있을 때 본인도 빛이 나고 국민들도 좋아한다 그런 걸 느꼈기 때문에 뭐 그런 식의 정치이되 정치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것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을까 싶네요. 예, 그런데 송영길 본부장의 발언이 현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는지 직접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송영길 선대위 본부장인데요. 안철수 후보는 의원직도 사표를 냈고 3등으로 졌는데 더는 정치를 할 명분도 근거도 없다. 사실상 정계 은퇴를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안철수 없는 국민의당은 연정이 가능하다. 마지막에 이 발언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차피 여소야대 상황에서 협치와 연정을 해야 하는 민주당 입장에서 안철수 빠지면 우리가 연정 한번 해보겠다. 라는 발언으로도 들릴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박지원 대표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러니까 패거리 정치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대통령은 국민 통합을 주장하고 있는데 서원대 본부장이 첫날부터 말이야 완장을 차고 상대당 후보의 정계 은퇴를 요구하는 게 뭐냐?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그리고요. 장진영 대변인은요. 기고만장하다. 승자의 여유도 패자에 대한 배려도 찾을 수 없고 갑질하는 졸부의 모습뿐이다. 정중히 사과하라. 김광석 부장님, 이거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신경질 날만하죠. 네, 송영길 이 본부장의 얘기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겸손한 권력, 이 얘기 어저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굉장히 배치되는 발언이라 봅니다. 적절치 못한 발언이고, 특히 다른 당의 이런 지금 어찌 보면 경쟁하는 당이고 다른 당의 문제에 대해서 지도부 누구는 물러나지 말라 하는 거는 본인이 결정할 문제이고 당원들의 의사와 그리고 국민들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 월권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지금 홍준표 이번에 홍준표 이제 후보라고 해야 되나요? 홍준표 후보 그다음 안철수 후보 이 두 사람의 거치는 두 사람의 일단 자기 생각과 함께
당원들과 국민들의 뜻을 결정하는데 아마 이런 거를 바랄 겁니다. 이제 국민들에게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협치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야당이 건전한 야당이 필요하거든요. 건전한 야당은 협력할 건 협력하되 분명하게 잘못된 거에 대해 견제할 수 있는 사람. 예. 근데 그런 거는 당도 하는 거지만 중요한 지도자가 중요하거든요. 과연 홍준표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은 이제 국민이 판단하는 거고 그게 또 하나는 내년에 그러한 것들이 내년에 지방선거라든가 앞으로 총선을 거치면서 표로서 과연 누가 차기 그 사람들이 견제할 사람이 누구고 그다음에 차기 누가 유력한 또 대선 주자로 5년 후에 나서느냐 이런 것들이 근데 지방선거가 내년에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제가 보기에 정계를 은퇴하지 않고 빠르게 재충전하는 시간을 갖고 빨리 정치에 복귀해서 자기가 재기를 노릴 거로 보입니다. 송영길 본부장의 발언, 마지막 발언 한번 다시 보시면요.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김병민 의원님. 네. 안철수 후보면 정계 은퇴하면 국민의당과 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제가 아쉬운 게 지금 민주당이 아쉬운 상황 아닌가요? 국민의당이 같이 연정을 해주고 뭐 법안 통과할 때 협조를 해줘야 하는 상황인데 이런 발언 뭐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저는 송영길 본부장이 정치적으로 좀 미숙한 게 아닌가 싶은 게요. 제가 국민의당 대변인이면 저는 송영길 없는 더불어민주당과는 연정이 가능하다라고 발표하면은 송영길은 어떻게 할 겁니까? 아니, 맞받아 쳐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내각이니 청와대 참모진이 서로에 대한 자리다툼이 치열한 상황이겠죠. 송영길 본부장이 문재인 캠프에 올 곳이 모든 핵심적인 인사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과정에서 이낙연 전남지사를 사실상 총리 후보자로 내정했다라는 것들은 청문회 과정에서도 마찬가지고 호남의 민심도 중요하지만 국민의당과의 연정의 가능성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손학규 전 대표와도 굉장히 가까운 사람으로 알려진 인물이기 때문에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이낙연 지사를 총리 후보자로 내정하게 됐을 경우에 굳이 발목 잡지 않겠다라는 메시지까지 전달한 겁니다. 예. 근데 저와 같은 메시지들을 안철수 전 후보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정계 은퇴를 얘기한다는 거는 사실상 이번에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안타깝게 낙선하긴 했지만 극단적인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닌 상황 속에서 새로운 제3의 길을 걸었다는 데에서는 저는 뭐 굉장히 높은 점수를 좀 주고 싶거든요. 그런 과정에 국민들이 20%가 넘는 유권자들이 투표를 해서 안철수 후보의 그와 같은 정신에 좀 어느 정도 지지를 해준 겁니다. 근데 그와 같은 국민적 그 정신을 쌍그리 좀 무시해버린 처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예. 들어서 저는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저께 취임식 직전에 일부러 야당 당사를 찾아가고 야당의 원내대표실을 찾아갔던 모습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행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적절한 논평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의 행보에 뭔가 좀 기스를 내는 듯한 그런 결점인데 이런 건 대통령이 한번 불러서 혼을 좀 내야 될 상황 같은데 점령군이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정세희 의원님. 바로 송영길 본부장의 이 발언이 실언이든 아니면 진심이든 점령군 같은 발언이다. 뭐 이런 데서 비판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권